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한겨울 시장에서 풀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엔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한 농담을 던집니다. 어제까지 세상의 모든 빛을 누리던 사람이 오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기도 하죠. 3년 전 서울의 한복판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던 여자.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겨울은 살을 애듯 차갑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핥히고 지나가죠. 가스 불 켜지는 소리 칙-황- 이 차가운 새벽을 가장 먼저 깨우는 건 시장 어귀 낡은 노점의 가스불입니다. 아, 오늘 진짜 춥네. 애들 감기 안 걸려야 할 텐데. 민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밀가루 반죽을 붓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돌을 갓 지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곤히 잠들어 있고 발치에는 조금 큰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죠. 그녀의 진짜 이름은 서하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민지로 불립니다. 3년 전 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지금 내 품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 남았습니다. 과거는 하얀 눈에 덮인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따끈한 풀빵 나왔습니다. 1,000원에 3개예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풀빵떼기라 부르며 기구한 팔자라 혀를 찹니다. 갑자기 나타난 두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왜 호적에도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지 수군거립니다. 그 시각 시장 어귀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이도준. 3년 전 아내를 잃고 심장이 멈춰버린 남자입니다. 각 구운 풀빵 드시고 가세요. 따뜻합니다. 이 목소리, 도준의 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노점을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앞치마를 두르고 연신 풀빵을 뒤집는 여자를요. 하은아? 민지는 손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자신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 손님. 눈을 많이 맞으셨네. 따뜻한 풀빵 좀 드릴까요? 하은아, 나야. 도준이야. 당신 왜 여기 있어? 아, 손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하은이가 아니라 이민지라고 합니다. 민지가 아이를 달래려 몸을 돌리는 순간 도준의 눈에 아이의 얼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코끝, 그 선명한 작은 점 하나를요. 도준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점이었습니다. 저 아이, 코끝의 점, 설마. 하지만 도준이 모르는 잔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하은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녀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었죠.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나이가 맞지 않습니다. 3년 전 임신했다면 지금 2살이어야 하는데 큰아이는 이미 4살은 되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2명? 그때 민지의 큰아들 건우가 유모차에서 일어나 도준을 올려다봅니다. 아이의 눈빛은 묘하게도 도준과 닮았지만 동시에 낯선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도준은 사설 탐정 박상철을 급히 불렀습니다. 3년 전 하은의 실종 사건을 조사했던 그 사람입니다. 도준 씨, 제가 조사한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민지라는 여자, 아니 서하은 씨. 3년 전 사고 당시 이미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큰아이 건우라는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병원 기록을 해킹해서 확인한 결과
서하은 씨는 3년 전이 아니라 4년 전에도 출산 기록이 있습니다. 4년 전? 그때 우리는 아직, 네. 그때 도준 씨는 아직 서하은 씨와 결혼하기 전이었죠. 사귀기 시작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4년 전 하은과 사귀던 시절, 그때 하은에게는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강민혁. 하은은 민혁과 헤어지고 6개월 후에 도준을 만났다고 했었죠. 더 조사해봤습니다. 강민혁이라는 남자,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 폭행치사죄로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그가 수감된 시점이 서하은 씨가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입니다. 도준은 멀찌감치서 민지를 미행합니다. 민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허름한 단칸방으로 들어갑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지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건우야,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내가 누구 아들이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민지는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건우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뭐, 도준이가 속초에서 그년을 찾았다고?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때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화연은 3년 전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하은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화연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매수한 의사를 불러 하은을 외진 곳에 버렸죠. 하은이 죽기를 바라면서 사모님 그런데 큰아이가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아이는 도련님의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그럼 더 좋잖아.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쳐서 도준이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아들아, 내 소중한 아내가 전 남자의 아이를 몰래 낳고도 너한테 숨겼다고. 도준은 몰래 건우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도준은 민지의 노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제발, 친자 확률 0%. 이럴 수가. 건우는 도준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99.99% 친자로 확인되었죠. 이 말은 하은이 도준과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도준과 결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민지 씨, 아니 서하은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이게 뭡니까? 큰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기억 안 난다고? 당신 강민혁이라는 남자 기억 안 나요? 그 남자 아이를 임신하고도 나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때 민지가 쓰러집니다. 충격으로 다시 발작이 온 것입니다. 도준은 놀라 민지를 안아 올립니다. 환자분이 3년 전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으셨네요. 기억상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긴 합니다만 기억이 돌아오면 환자분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이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도 있거든요. 도준은 갈등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만 하은이 그 진실로 인해 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도준 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나를 속인 게, 다른 남자아이를 내 아들인 것처럼 속인 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하지만 건우는 죄가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강민혁 씨, 당신 아들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아들, 무슨 소리입니까? 서하은이라는 여자 기억하죠? 당신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아들 곁에 있습니다. 하은이가 내 아이를 제가 당신 변호사를 붙여드릴게요. 가석방 시켜드리고요. 대신 하나만 해주세요. 서하은에게서 당신 아들을 빼앗아 오세요. 법적으로 민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오빠, 나 임신했어.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기인데. 아기? 누가 아기를 가지래? 당장 없애. 아파. 배가. 민혁은 임신한 하은을 폭행했고 하은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하은은 민혁을 경찰에 신고했고 민혁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건우를 지키려고 민혁 오빠한테서 도망쳤어. 그리고 도준 씨를 만났고 하은은 건우를 혼자 낳아 친정아버지에게 맡겨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도준을 만났죠. 하지만 하은은 도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은아, 나 민혁이야. 오빠, 왜 여기? 저게 내 아들이구나. 내놔. 내 아들 내놔. 안 돼. 건우는 내 아들이야. 나 친권을 인정받았어. 법원 결정이야. 이제 건우는 나랑 살아야 해. 차화연은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하은이 건우를 학대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고 민혁에게 친권을 주도록 판사를 매수했죠. 피고인 이민지는 친모이나 아동 양육에 부적합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친부인 강민혁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제발. 건우는 제가 키워야 해요. 도주는 분노합니다. 하은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빼앗기는 하은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도주는 결심합니다. 차화연의 음모를 밝혀내고 하은과 아이들을 지키기로. 설령 건우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차화연이 판사를 매수한 증거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강민혁의 과거 범죄 기록 모조리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준 씨 정말 괜찮으십니까? 건우가 상관없습니다. 건우도 내 아들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이 망할 녀석? 내 엄마가 나를 감옥에 보냈어. 아빠, 아파요. 아동학대예요. 경찰 불러주세요. 민혁은 건우를 친권을 빼앗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차화연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학대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죠. 건우야, 아빠,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안전해. 누구야 너? 나, 건우 아빠야. 진짜 아빠. 피고인 차화연은 판사 김모 씨에게 5억 원을 전달하고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친권 재판을 조작했습니다. 아니야. 조작이라고. 나는 단지. 피고인 차화연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속였어요.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 차화연 때문이었어요. 건우는 어떻게 하죠? 건우도 우리 아들이에요. 둘째도 건우도 모두 우리 아이들이에요. 도주는 건우의 친권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은, 건우, 둘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했습니다. 건우야, 동생이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네, 엄마. 나 동생이 제일 좋아요. 행복해요?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시간.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풀빵 엄마 하은의 겨울은 끝났고 이제 그들 위로 영원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